생야채를 드시지 마세요. 생야채를 드시면 안 돼요. 물에 증기로 쪄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건 만성 피로를 없애는 것이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건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이건 훨씬 더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드시지 마세요. 제로 칼로리 먹고 그냥 물 드세요. 통밀빵은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뭘 먹냐?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하냐? 간단해요. 많이 드세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어떤 영양, 올바른 음식 지식을 알려드린다는 타이틀로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음식을 만들고 사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만들면서 몸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 있는 분들이 이게 몸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즈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니즈를 팔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니까 또 사람 몸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걸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는 생야채 샐러드, 아니면 저가형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잘못된 음식 상식에 기반해서 몸에 좋다고 마케팅된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인데, 그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꼭 마약을 먹어야만, 꼭 하루에 술을 2병, 3병 마셔야만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꼭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씩 태워야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몸에 좋다고 알았는데 사실 안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3년, 4년 먹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영양, 올바른 음식 지식들을 조금 의아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조금 더 서치를 해보시면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리고 계세요. 특히 해외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SNS 권위 있는 분들이 이거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라고 하는 걸 사실은 저게 아닌데 라고 알기 시작할 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만큼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좋고 맛있고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잡고 들어가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으로 다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몸의 구성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조금 만만한 녀석이라고 봐도 되는데, 단백질은 들어오게 되면 간이 해독을 해야만 하는 물질이에요. 살짝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많이 들은 함량이 많은 닭가슴살,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먹게 되고, 그러면 몸이 더 많이 클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해독을 해야만 하는 게 단백질,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단백질이 필요한 그람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단백질의 종류도 대두 단백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닭가슴살에 있는 단백질,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닭가슴살에 단백질에 200g짜리 닭가슴살에 50g이 들었으니까 이거 하루에 4팩 먹어서 80g 채우면 그거 다 근육으로 간다. 너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는 거, 특히 항생제를 많이 마시고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맞춰서 한 1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사육장 안에서, A4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좁은 사육장 안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자란, 그러다가 도축돼서 나온 그런 저가형 단백질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거는 단백질이라기보다 우리 간한테 일거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단백질로 작용을 한다기보단, 단백질이긴 하죠. 근데 성장 호르몬, 항생제, 나쁜 곡류를 먹고 자라면서 코르티솔이 가득 나오면서 생긴 좋지 못한 변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저가형 단백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가 단백질을 먹긴 했는데 근육은 안 크고 계속 피곤해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피부에 뭐 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이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축적돼서 근육을 생기게 하고, 근육이 상처가 됐다면 그거를 다시 메꿔주고 하는 구성 요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적게 드시고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세요.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건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노란색 지방,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정말 활성산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시면, 굳이 단백질은 뭐 엄청 많이 드시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몸에 이롭고 근육이 잘 붙으실 겁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야채 샐러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생야채 샐러드, 어떤 양배추, 상추, 뭐 브로콜리 그런 것들을 전혀 열 처리하지 않고 아주 신선하게 푸릇푸릇하게 해서 토마토랑 닭가슴살, 렌틸콩, 만두콩 그런 것들랑 이렇게 섞어서 파시잖아요. 몸에 좋아 보이죠? 몸에 좋아 보여요. 닭 식이섬유도 많을 것 같고, 먹으면은 내 몸도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얘기는 조금 빼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물들이라는 녀석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고 되게 똑똑해요. 어떤 게 똑똑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동물들이 날 잡아 먹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 어떤 막들을 본인들한테 포함을 하고 있냐면, 렉틴, 옥살산염, 그런 독성 물질들을 함유를 해서 내가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동물들이 먹었을 때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느끼게끔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풀들이 이렇게 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되게 착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몸에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옛날부터 아주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진화가 되어 온 애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애들이 그 식물들인데, 그 식물들이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똑똑하고 아주 단단한 세포막, 세포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동물, 특히 우리 같은 인간, 풀만 먹는 인간이 아니라, 풀만 먹는 동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면서 잡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풀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단순히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렉틴, 옥살산염, 뭐 피트산, 이런 독성 물질들을 같이 아무런 열 처리, 해독 작용 없이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샐러드를 많이 먹고 내가 분명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칼로리 낮은 그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살이 계속 찌고, 이상하게도 여드름이 계속 나고,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고, 엄청 비싸지만 애써 사 먹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살이, 군살이 계속 붙고 염증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생야채를 조금 과장해서 생야채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라고 정도까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 알아요.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데, 사람한테 건강한 음식이 맞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덜 찌니까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라고 잘못 생각하시고 많이 드셔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야채를 쪄서 드시고, 야채를 드시더라도 십자화과 채소, 예를 들어서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알배추도 괜찮아요, 청경채, 이렇게 사람 몸에 정말 이로운 물질들이 많은 십자화과 채소들을 물에 증기로 쪄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건 만성 피로를 없애는 것이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건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이건 훨씬 더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야채를 드시지 마세요. 생야채를 드시면 안 돼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토마토도 물론 방울토마토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먹죠. 왜냐면 하나당 칼로리가 한 자릿수 아래야. 그러면은 100개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계속 찌고, 칼로리만 따지면 전혀 살이 찔 수가 없는데 왜 살이 계속 찔까요? 방울토마토를 2000개씩 먹어서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앞서 말씀드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간이 일을 하게 되면 지방 분해할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그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야채들, 생야채, 토마토, 렌틸콩, 콩에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독성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두, 유전자 조작을 한 대두. 그래서 생야채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알아요. 근데 불편하죠?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몸에 건강해지고 싶다면 드시지 마세요. 이것도 앞선 PD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정말 치밀하고 잘 마케팅된 음식 중 하나예요. 제로 칼로리. 딱 봤을 때
투명하고 어떤 투명한 색깔로 된 뭐 이온 음료 그런 것도 제로 칼로리 음료가 되게 많죠. 아니면 콜라를 먹더라도 제로 콜라를 먹으면 훨씬 더 내가 콜라를 먹더라도 제로 칼로리를 먹으면 그나마 몸에 나을 것 같고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나는 내 건강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도 제로 칼로리를 그래도 찾으면 훨씬 더 그나마 낫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결국엔 똑같아요. 제가 모든 제 컨텐츠들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부터 모든 다이어트와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제로 칼로리 설탕이 안 들었어. 제로 칼로리 설탕이 안 들었죠. 성분표 보면 당류 0g 혹은 뭐 1g 이렇게 그래서 그 메인 표지에다가 딱 당류 제로 0g 저당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는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가 마셔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달아요. 오, 맛있어요. 오히려 제로 칼로리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 거냐면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말티톨, 아세설팜 칼륨 이런 저가형 대체당들, 인공 감미료들이 제로 칼로리에는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설탕보다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덜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설탕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감미료들은 우리 몸에 타고 들어가서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요. 미세한 구멍을 내게 되고 그걸 장누수라고 하는데 그런 구멍들이 장에 곳곳에 많아지고 장이 원래 단단한 벽으로 딱 견고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감미료들 덕분에 장에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뚫리게 되면 그 장에 미세한 구멍을 타고 우리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나쁜 물질들이 장을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콜라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콜라 마시면 너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제로 칼로리 콜라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제로 콜라라도 마시면서 위안을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속상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인공 감미료 있죠? 수크랄로스, 말티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이런 대표적인 아주 몸에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이런 천연 감미료들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천연 감미료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에다가 살짝 섞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이롭고 단맛도 충족시킬 수 있고 서서히 그런 사회가 좋다고 마케팅하는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들에서 탈출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은 않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천연 감미료들을 꼭 기억하세요. 알룰로스, 스테비아, 자일리톨, 에리스리톨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많이 권장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어려워요. 성분표 조금 보시면 돼요. 여기 아스파탐 있어?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되시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삶에 조금씩 녹여가다 보면 몸이 건강해져 있고 사회가 말하는 어떤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제작해서 이거 몸에 좋아요. 이거는 맛있는데 살도 안 쪄요. 라고 하는 마케팅들에 속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시지 마세요. 제로 칼로리 음료. 그냥 물 드세요. 소금물 드세요. 소금물 드세요.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현미밥 기억하시죠? 현미밥 위장에 오래 남으니까 혈당을 늦게 열리고 그래서 몸에 좋다. 이런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논리로 인해서 좋다고 마케팅된 음식이죠. 통밀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통밀빵은 사실 정말 더 권장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맛있기 때문에 먹죠. 근데 통밀빵을 드시는 분들이 왜 통밀빵을 먹냐 하면 내가 밀가루는 먹고 싶은데 통밀빵을 먹으면 그래도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뭐 혈당도 덜 올린다고 하니 통밀에는 또 많은 영양소들이 있대 라고 생각하시면서 식빵을 고르실 때도 흰 식빵보다 통밀 식빵을 고르시거나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시지 마세요. 같은 원리예요. 통밀빵 위장이 소화시키기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심지어 밀가루, 심지어 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밀가루를 드신다고 하면 그냥 흰 밀가루를 드세요. 흰 밀가루. 소화시키기가 쉽고 혈당 이슈가 있으세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물을 드시고 신체 활동을 하셔서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통밀빵 먹으면 그나마 몸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권위 있으신 분들, 통밀빵을 건강식품이라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통밀빵, 전 맛없어서 안 먹거든요. 근데 몸이 더 좋아요. 왜냐면 통밀빵, 저는 맛없어서 안 먹어요. 대신 흰식빵 먹어요. 먹더라도.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고 근데 몸에도 그나마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밀빵은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영상 보다 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의사도 아닌데 이 젊은 친구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거 왜 다 아니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식용유 마찬가지죠.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면화씨유, 뭐 고추기름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마트에서 진짜 깨끗하게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투명하게 진열해놓고 많이들 사 마시시니까. 요리할 때 카놀라유, 요리할 때 그냥 식용유보다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조금 더 비싸지만 몸에 좋겠거니 라고 하고 구매하셔서 비싼 돈 들여서 구매하셔서 드시죠. 계란 후라이 구울 때도 넉넉하게 몸에 안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식용유를 고르실 땐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식용유,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면화씨유 이런 것들에는 어떤 성분이 많냐면 오메가6라는 성분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6. 오메가6도 물론 사람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질인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이 음식점들 아니면 식품을 파는 식품 업체들에서 파는 거의 95%의 음식들 제품들, 식품들에는 그런 식품들은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메가6, 요즘 우리가 먹는 앞서 말씀드린 콩기름, 카놀라유 그런 기름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보면 오메가6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거든요. 오메가6 를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가 3보다 숫자가 더 높아서 몸에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해독해내야 되고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몸에서 배출해야 하는 물질로 몸이 인식하고 몸에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기름들을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몸에 염증이 생기고 간이 해독을 해야 되고 지방 분해나 세포 회복할 시간이 없고 몸이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메가6가 몸에 우리 사람 몸에 많이 필요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먹냐?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하냐? 간단해요. 원래부터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식물성 기름을 드시거나 동물성 기름을 많이 드세요. 원래부터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식물성 기름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들은 원래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고 사람한테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름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고 충분히 요리하실 때 뿌려 드시라고 해요. 실제로 저는 요리할 때 아보카도유 발연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보카도유를 주로 써요. 그러면은 기름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하냐? 그거 저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충분히 넣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 아보카도에는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롭거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몸에 안 좋잖아요. 혈관에 끼잖아요. 뭐 분해가 어렵잖아요. 소고기 기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잘못된 정보고 그 선생님 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성 기름이 혈관에 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일부 왜곡된 좀 편협한 연구에서는 동물성 기름이 좋지 않다라고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2025년에 와서는 동물성 기름이 몸에 좋지 못하다,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뚜렷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보시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같은 원리예요. 동물성 기름, 라드,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의 기름, 양고기, 항생제, 성장 호르몬 맞추지 않고 키운 방목해서 자란 닭, 오리 이런 기름들은 몸에 보약이에요. 보약. 그 친구들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이로워요. 왜냐하면 같은 원리예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고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차치할게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몸에 좋다고 팔아. 포도에 기름이 있나요? 없어요. 콩에 기름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카놀라유 있나요? 없어요. 해바라기 씨유 공장에서 기름을 넣어서 억지로 짜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건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는 거. 아보카도 기름 완전 기름지죠. 좋은 기름 많죠. 올리브유 완전히 기름지죠. 코코넛 엄청 기름지죠. 동물들 고기 썰면 엄청 기름 많이 붓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몸에 안 좋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 그냥 차고 넘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살이 전혀 찌지 않고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피부가 훨씬 더 좋아져요. 제 옛날 모습을 보신 분들, 제 불과 3, 4년 전에 제 모습을 아시는 제 지인분들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여드름 해서 막 다크서클부터 해서 제 눈은 어떻게 뜨고 다니냐면 피곤해서 이렇게 뜨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 충분히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세요. 고기를.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지만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는 권위에 슥 넘어가서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결과가 처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생소한 정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 그 반대되는 올바른 지식들을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2주, 3주 만에 2달, 3달 만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해외의 전문가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총 집합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 갭스, 해독혁명, 슈퍼휴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책들 한 권 읽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권 읽는 거 2달, 3달이면 읽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시면 제가 얻었던 이 눈부신 건강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대형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꼭 최첨단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대형 수술을 거쳐야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신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하고 계신 최신 지식들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근데 서치를 조금만 해보세요.